자, 2026년 1월 16일. 그냥 평범한 하루 같았죠? 근데 이날 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세 나라, 일본, 한국, 중국에서는 정말이지 세 편의 완전히 다른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하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얽혀있는 나라들이 같은 날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수수께끼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한국은 혼자 저렇게 쭉 올라갔는데 일본하고 중국은 같이 손잡고 떨어졌어요. 도대체 이날 이 세 나라에서는 각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는 일본입니다. 여기서는요, 전 세계적인 훈풍이 불어와도 그걸 다 잠재워버릴 만큼 아주 거센 내부의 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짓누른 가장 큰 범위는 바로 중앙은행, 그러니까 일본은행이었습니다. 다들 미국 따라가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일본은행이 갑자기 우린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이런 신호를 딱 보는 거예요. 이 예상치 못한 공격적인 스탠스에 투자자들 심리가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런 거시경제 걱정에 기름을 붓는 국내 악재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도쿄의 심장부 같은 전철 노선이 멈춰서고 오사카에서는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런 국지적인 혼란들이 겹치니까 저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은 일본 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일본은행 관계자가 던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건 타국의 일이다. 와, 이건 사실상 미국이랑 선을 딱 긋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고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이 매파적,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이 강경한 태도가 시장을 끌어내린 결정타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두 번째 시장,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본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외부발 호재, 이 낙관론의 파도를 제대로 탔습니다. 한국 증시를 그야말로 로켓처럼 쏘아 올린 엔진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죠. 대만의 TSMC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바다 건너 한국 시장까지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이 소식 하나가 AI와 기술주 전체에 대한 투자 열기에 제대로 불을 붙인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30%.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 우리 올해 매출 30%더 성장할 겁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엄청난 자신감, 이게 바로 한국의 관련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강력한 순푼이 되어준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한국의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14만 9,500원, 사상 최고가를 그냥 갈아치워버렸습니다. 글로벌 기술주 랠리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걸로 딱 증명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여기에 하나 더, 한국 정부의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우리 시장 좋아요 라고 신호를 주는 정책들이 랠리를 위한 아주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준 셈인데요.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것들이 이 글로벌 호재의 효과를 말 그대로 극대화시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중국 시장을 볼까요? 중국의 이야기는 앞선 두 나라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의도된 정부 개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이해하려면요, 이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바로 완만한 강세장. 이게 뭐냐면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거품이 끼는 걸 막으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중국 시장이 살짝 하락한 건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과열을 시키려는 정부의 계획된 한 수였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도를 조절했을까요? 바로 레버리지, 즉 빚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이 조치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살짝 반응하면서 지수가 소폭 하락한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중국의 진짜 재밌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엑셀을 아주 세게 밟았거든요. 단기 투기는 막으면서도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산업, 바로 전력 인프라에는 무려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74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억제와 육성을 동시에 하는 중국만의 이중 전략인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이 세 나라의 하루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죠? 이 표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글로벌 환경이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일본은 국내 문제라는 내부의 역풍에 발목이 잡혔고요. 한국은 글로벌 기술 붐이라는 외부의 훈풍을 타고 활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개입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운전대를 직접 잡고 속도를 조절한 거죠. 그렇다면 이 하루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진짜로 알려주는 건 뭘까요? 첫째,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 해도 그 나라의 집안 사정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 둘째, 정부 정책이라는 변수가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옆 나라가 오르니까 우리도 오르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은 정말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시장의 진짜 운명을 결정하는 키는 이런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라 바로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로컬 스토리, 즉 그들만의 이야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이 세 시장의 서로 다른 드라마가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